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연구소장 김유열이라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설 센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보름 가까워지죠? 1월 24일 날이 보름이니까 보름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름날에는 제가 또 어렸을 때 생각이 그 대나무 이렇게 태워가지고 또 애군을 없애는 그런 기원을 한 아버지랑 그런 행사가 생각이 나네요. 참,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가 벌써 32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온 이유가요. 청년 농업인 심사를 제가 이제 어제 뭐 지방자치단체에 다녀왔는데, 올해는 그 5천 명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사람을 많이 이렇게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원이, 청년이라는 그런 자원이, 그리고 이제 왈칵 농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청년 자원들이 이렇게 증가되는 인원수만큼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대1 정도로 아마 평균 그렇게 집계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올라가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참 깜짝 놀랐고요. 청년 농업인들에게 3년간 이렇게 정착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3,600만 원까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게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뭐 일해서 주는 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정착지원금을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또 9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잖아요. 3년간. 그러면 그 돈이 무려 3,6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정착 창업을 하시라고 또 5억을 지금 1.5% 이자로 5년같이 20년 상환으로 또 그렇게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지원은 아니고 융자지만 어쨌든 갚아야 되지만은 저렴한 이자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5억에 대한 이자 1.5%도 또 1%로 깎아주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이자는 1%다. 그러면 1%라는 이렇게 저렴한 이자로 주는 데가 없어요, 지금. 농업밖에. 그래서 그 1% 이자, 1.5% 내지 1% 이자로 그 5억의 창업 자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1차 생산에 종사하든지 2차 가공 제조라는 산업에 종사하든지 3차 체험 관광 서비스 치유 농업까지 우리가 이제 그 종합적으로 6차 산업도 할 수가 있고 또 생산 중심의 그런 농업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 중심의 농업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체험 관광 치유 농업 중심의 그런 농업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는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1.1대1이다 보니까 제가 지방자치단체 그거 시구는 42명 모집에 45명인가 이렇게 3명 정도가 오버돼 있더라고요. 1.1대1도 안 되죠, 거의.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좀 합격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또. 원래는 지침서상에는 1.5배 올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 만약에 응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42명을 뽑으면은 그 1.5배니까 몇 명이죠? 그 전체 그 뽑는 인원의 1.5배니까 40명 같으면은 이제 50%니까 60명을 이제 올리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60명은커녕 실질적으로 지금 뭐 42명 모집에 뭐 이렇게 3명 오버돼 가지고 거의 다 그냥 올려도 그냥 6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심사위원들 4명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 심사였잖아요. 이번에 15일까지 다 끝내고 이제 아마 면접 심사가 곧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업계획서를 이제 이렇게 딱 그 컴퓨터로 열어보니까 어떤 분은 완전히 그냥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정말 고민한 흔적들이 다 보이고, 근데 어떤 분은 완전히 2줄밖에 안 쓴 사람도 있어요. 아예 안 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이런 식으로 정말 생각해 보시면
와, 5억이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세월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그리고 5억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미천 삼아서 더 자기가 이제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미천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년간은 또 정착지원금 공짜로 뭐 국민의 세금으로 3,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월급식으로 준다 이거죠.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그 두 줄로 이렇게 써가지고 하시는 분이 한 두세 나왔습니다. 두세 명 정도, 많이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배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와 유사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또 6,000명을 아마 늘리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내년도에 응시를 하실 분들은 정말 조금만 더 자기가 올해 이제 교육도 좀, 교육 점수는 있어야 돼요. 교육 점수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0시간 이상은 받아놓고 조금만 성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내년에 100% 합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농창업이라고 하죠. 예, 농업이 창업의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요즘 의욕이 있는 분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사실 그 문경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진짜 심각한 얼굴로 오셔가지고 이게 좀 자문을 구하러 왔다고 그래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이제 편의점 운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좀 왔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을 쭉 알려드리고 정말 절박하게 그분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엊그저께 이제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제출도 하고 또 교육도 이게 12월 달에 오셨으니까 급하게 또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교육을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제출하고 나서 뿌듯한 또 여러 가지 상식도 지금 얻고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전화 왔더라고요. 서류 심사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좀 마음을 놓으면서 정말 농창업이 이제 블루오션이더라. 그래서 희망이 좀 보인다. 그래서 좀 밝은 표정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마디로. 뭐 경쟁이 세질 않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농창업으로 지금 뭐 취업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카페 같은 것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카페도 조그만하게만 잘 안 돼요. 창업이. 그래서 농창업으로 조금만 아이디어를 구사를 하면 또 스마트팜으로 또 딸기 같은 거, 토마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성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농창업을 하게 되면 빚쟁이 뭐 이렇게 겁나지 않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올해는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내년에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 이렇게 경쟁률이 세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보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좀 우리 농업으로 많이 유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업이 이제 옛날에 농업이 아니에요. 물론 생산만 하는 우리 아버지 때 농업은 막 들에 가서 일하고 그냥 힘들고 땀 뻘뻘 흘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단순 노동이야 뭐 이렇게 좀 더 기계화가 돼가지고 들녘에 기계 소리만 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오늘 제가 모 지방자치단체 이제 보조사업도 심사를 갔다 왔어요. 아이디어 심사인데 와 아이디어 심사 그런 때는 또 엄청나게 또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거의 뭐 8대1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심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많구나. 전부 다 합격시켰으면 좋은데 그 8명 중에 불과 한두 명만 이렇게 합격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뭐랄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 공모사업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디어를 참고로 다음에 한번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지금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 그 어떤 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많이 동원을 못 합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저 심사위원들이
자기가 이제 양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뭐랄까, 사실 어떤 사업이냐, 예, 어떤 그 선도, 모델화 사업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선도 모델화거든요. 선도. 그래서 어떤 농업의 선도적인 그런 모델화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사업의 목적.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선도 모델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낸다. 근데 아이디어를 내실 때 그 1차 생산을 생산해야 돼. 그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가공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3차 체험 관광, 어떤 3차 산업에 대한 치유농업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 이거죠, 저는.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농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아이디어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단순히 뭐 요즘 많은 그 농기계들이 발달을 했으니까 그런 단순히 자기가 이제 트랙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관리기라든지 이미 개발돼 가지고 나온 기계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그 기계를 들여오는 걸로 내신 분도 있더라 이거죠. 기계 한 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트랙터를 한 대 사면 내가 농장의 업그레이드는 되겠죠. 근데 이게 과연 선도 모델화가 될 거냐. 자기 기계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작업 효율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선대 모델화 사업 목적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디어를 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의적인. 그래서 1차 생산 분야를 검토해보고 2차 가공 제조 분야를 검토해보고 3차 체험 관광 분야를 검토해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동안에는 1차 생산을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또 가공은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조금만 그 보조를 해주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보겠다. 아니면 3차 그동안에 체험을 그냥 굉장히 그 수동적으로 어떤 그 해왔는데 이제 아이디어를 구사해가지고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렇게 사업 기획서를 짜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도 다른 사람의 어떤 견학 코스가 되고 또 선도 모델화가 되려면은 좀 더 여러 가지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높아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이 이제 굉장히 6차 산업화 되고 있어요. 스마트팜화 되고 있고. 그래서 스마트팜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도 블루오션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딸기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모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재임할 때인데 우스갯거리로 굉장히 그 당시에 막 그 50억 그러니까 1000동 하우스를 1000동을 그냥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죠. 너무 많이 과잉 생산돼 가지고 이 큰일 났다. 근데 딸기 소비가 엄청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가장 많이 창업을 하는 분야가 딸기 분야인데 그 딸기를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했어도 지금도 품종도 틀리고 또 당도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사실 처음에 나올 때는 딸기 가격 지금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왕창 나오니까 이제 좀 가격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21,000원까지만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농산물이라는 건 그렇구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또 유지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과잉 생산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그만큼 또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들은 소비가 많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15분이 다 돼가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청년 농업인 아까 우리가 작년에는 뭐 4,000명 뽑았다가 올해 이제 5,000명 뽑다 보니까 1.1대 1로 좀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는 않더라. 그리고 1.5배 올려야 되는데 뭐 거의 다 올려도 그냥 될 정도로 그렇잖아요. 뭐 42명 많이 왔으면은 42명 뽑는데 100명이 왔으면은 60명을 올리는 건데 원래 1.5배니까 뭐 그냥 그럴 필요도 없이 42명 다 올려도 될 정도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계획서는 미달이 되더라도 제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45명이 왔는데 3명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3명이 더 플러스 해가지고 6명이 아마 서류심사 자체에서 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게 서류심사 끝나면 이제 면접심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면접심사에서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는데 우리 대표님들이 잘 봐가지고 분명히 뭐 미달을 해서 다 무조건 뽑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사업, 각종 보조사업에 우리가 이제 50% 받으면 크거든요. 그것도 몇 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부담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장 이제 거기서 공문이 나올 때 처음에 목적과 취지를 몇 번이고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읽어본 다음에 그 보조사업 목적이 맞게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내서 제출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은 정량적인 심사만 해요. 그리고 이제 외부 심사위원들이 그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돼 있죠. 그래서 정량적인 심사가 뭐 예를 들어서 60%가 있고 또 아니 40%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 검사가 또 40%짜리가 있고 막 그래요. 6대4 또는 뭐 8대2 뭐 여러 그때 상황별로 틀리는데 그럴 때 외부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정량적인 평가는 교육받고 또 영농일지 썼냐 안 썼냐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아예 공모사업은 좀 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모사업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올 한 해 좀 교육도 충분히 100시간 이상 받고 뭐 200시간 받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영농일지 있죠. 영농일지는 농업원 어플 다운받아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자격증도 따시고 특히 자격증 같은 것은 좋은 인상을 주잖아요. 그렇게 탄탄하게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 대표님들이 내년에는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공모사업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천만 원 버는 거예요. 뭐 드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우리 익산 같은 경우만 해도 몇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드론을 지금 보조사업으로 15명한테 주는 건데 그것도 내 돈은 600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리고 1,400만 원을 그냥 시비로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1,400만 원 버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쓸 거냐. 정말 자세히 이렇게 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자세히 잘 쓰고 또 교육도 충분히 받아놓고 또 뭐죠? 또 자격증도 좀, 들어온 자격증도 미리 좀 취득을 해 놓으시고 하면은 그런 거 1,400만 원 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귀농귀촌인들께서 농업에 정착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있다.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유익하셨는가요? 유익하셨으면 우리 김유열 TV, 스마트 경영연구에서 운영하는 김유열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